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네오티스의 김홍기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상동 일대 생활권 보행 환경 개선 그리고 블록 단위 일방 통행로 조성과 관련된 사업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생활권 보행 환경 종합 정비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각 지자체별로 공모 사업을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행자길,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이런 일반적으로 걸어 다니시는 모든 도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보행자길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환경정비, 여기에는 물리적인 도로 개선을 포함해서 도시 미관에 해당되는 가로 환경정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구 내에 거주 지역 내에 산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차 환경 정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도시 내의 정주 환경 내의 가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또 어떤 부분에 이런 개선이 필요한 지역인가를 선정을 해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안부에서는 그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총 사업비의 50%, 여기서 이제 최대 30억에 해당되고요. 여기에 지자체 금액이 사업비인 30억이 더해져서 총 60억 원에 가지고 이 대상지에다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현재 일정상으로는 오는 다음 달 5월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서면 심사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6월에서 7월경에 현장 실사, 그리고 10월경에 최종 발표 평가를 통해서 공모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을 하는 주 목적은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보행자 안전입니다.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편리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인 도로 공간에 대한 개선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여기에는 보행자 중심의 어떤 여러 가지 교통 기법들을 적용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뭐 자녀분들이나 어린이, 학생들, 혹은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을 또는 이제 장애인들을 다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기법들을 최대한 적용을 해서 말 그대로 물리적인 보행 시설들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바로 도시 미관의 개선, 즉 이 주거지역 내의 정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심미적인 어떤 디자인 기법들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주거지 내에는 상시 주차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이런 주차장의 확충이라든가 어떤 정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요즘 뭐 폭우나 이럴 때 지역적으로 이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 사업에서는 침수 피해 저감을 위한 기법들이 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또 이제 야간 범죄 예방 설계를 통해서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지는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이 상동 권역 중에서도 행정복지센터의 북측 블록에 대한 부분이 금액 본 사업 대상지가 되겠고요.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이제 종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테마를 잡고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도로, 지금 현재 개선 대상이 되는 도로가 거의 대부분 8m의 좁은 이면도로입니다. 여기는 현재 양측으로 주차 활동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작물들로 인해서 양방 교행이 힘든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 통행 체계 운영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 블록 내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일방 통행은 순환형으로 계획을 하되 그 구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체 면적인 개념에서 도로의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접목해서 보행자 우선 도로의 개념으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상 주차장에 대한 정비, 그리고
이 일방통행 체계를 운영하면서 확보되는 이 공간을 통해서 노상 주차 구획을 확충하는 계획도 저희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구간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상지는 수송로 14길 북측에 위치한 블럭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그 8m 도로들 중에 순환형으로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을 최소화해서 보시는 파란색 구간에 대해서 일방통행 체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들에 대해서는 집산도로의 역할을 해서 지구 내로 진출입하고 차량들이 직분산되는 부분들을 처리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와 접속되는 도로들을 포함해서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도로는 양방통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각 구간별로 한번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블록 중에서 이제 가장 서측에 위치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약 220m 구간에 폭언은 8m 폭언이고요. 이 가로상에 접속되어 있는 건축물, 그리고 진출입구가 접속되어 있는 건축물은 15개로 파악을 되어 있고 여기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 대수는 37대로 제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주차 현황을 살펴보면 부설 주차장의 주간, 야간 수요를 봤을 때 아무래도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낮에는 출근을 위해서 또 일을 위해서 나간 차량들을 고려했을 때 약 37.8% 정도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야간에 심야가 되어서도 약 55% 정도 이용률만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제 부설 주차장의 이용률이 조금 낮은 편이고요. 이것은 결국은 이제 노상에 차량들이 나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는 저 점들이 실제로 주간과 야간에 노상에 나와 있는 차량들의 위치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보행자 우선 도로의 개념을 도입해서 저희가 정비를 할 텐데 그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디자인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제 도막 포장이라든가 혹은 블록 포장을 통해서 이 노면의 상태를 여기는 이제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된다는 공간임을 운전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더 디자인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일방통행 체계를 운영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확보되는 공간의 편측으로 노상 주차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제 나머지 공간들의 안전시설이라든가 보행자가 쉴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들도 추가적으로 계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컨셉은 나머지 구간들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계획을 했을 때 본 대상 구간에 추가적으로 노상 주차면은 약 10면 정도 지금 추가적으로 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사진은 어떤 디자인 도막 포장의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고 실설계를 했을 때 보다 이 지역에 어울리는 디자인들을 선택을 해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구간은 서쪽 블록 중에 이제 가장 위쪽에 위치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약 한 116m 정도의 구간이고요. 실제 여기 주야간 수요를 보시더라도 부설 주차장의 이용률이 50%가 되지 않는 마찬가지로 노상에서의 주차 활동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한 컨셉으로 계획이 되는데 노상 주차 계획은 본 짧은 구간이지만 여러 가지 지장물들을 피해서 계획을 해봤을 때 약 10면 정도의 노상 주차가 더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사진은 아마 얼마 전에 공청을 통해서 아마 내용을 들어보셨을 텐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이 구간에 대해서 이제 병행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구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적인 면에서 좀 더 이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랑길 어린이공원 동측에 접한 남북간 이면도로입니다. 마찬가지로 8m 폭언에 약 217m의 구간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설 주차장 이용률은 현저히 낮고요. 실제 노상의 양측으로 주차 활동이 있다 보니까 양방 교행도 어렵고 또 공원 이용자들과 차량 간의 상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저희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덕화공영 주차장이라고 해서 소규모의 12면의 노회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이제 노상 주차장은 추가적으로 한 18면 정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병행 사업으로 이 공원 내에 커뮤니티 거점 공간을 건설하는 것이 병행 사업으로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조성되었을 때 보행자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훨씬 이용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랑길 어린이 공원의 바로 남측에 접한 짧은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약 120m 구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용률은 2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상 주차면을 계획했을 때 약 8면 정도의 계획이 더 추가로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런 저희가 이제 보행자 우선도로나 보행 환경을 개선하다 보면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이 파클래시라고 해서 노상의 보행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또는 이제 어린이 공원 옆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놀이를 하다가 잠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노상에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게 파클렛 기법인데 이 공원 인근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사례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측의 맨 아래측에 일방 통행을 하고자 하는 구간에는 약 40% 정도의 부설 주차장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 구간은 특징적인 것이 건축물이나 혹은 토지의 진출 입구가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작물을 피해서 마련할 수 있는 주차면은 실질적인 부분은 한 면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반면에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보행 환경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보행 환경을 개선하려면 말 그대로 물리적인 공간이 지작물이 없어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저희가 이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한전 지중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성부에서 한전과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측 블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덕화중학교 서측 담장 구간입니다. 현재 이 구간은 담벼락으로 해서 현재 노상 주차면이 확보되어 있고요. 반면 이제 부설 주차장 이용률도 40% 이하로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행 환경을 개선할 때 추가적으로 이제 노상 주차면을 어떻게 계획할 수 있냐 봤을 때 총 이 가로에는 27면 합축은 몇 면 안 되지만 기존에 있는 노상 주차면의 규격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면서 27면까지 계획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구역에 대해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했는 사례를 한국 사진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이 접목된 보행 환경 개선 사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 블록의 제 북측 도로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110m 구간의 마찬가지로 8m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역에 비해서는 부설 주차장에 대한 이용률이 비교적 높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짧은 구간이지만 노상 주차면이 일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불합리하게 교행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상 주차면을 제거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확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구간에 한 10면 정도의 노상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병행 사업에서 여기에는 이제 보행자 쉼터를 조사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이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덕화중학교 정문이 위치한 남북간 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학교 담장 구간에 한해서 편측으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노상에 지금 현재 주차 활동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더욱 학생들 통학 시간에 사람, 차, 교행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 구간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를 위해서는
이 부분 또한 일방 통행을 통해서 차량과 상충이 되는 수를 급격하게 줄여주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독화중학교 바로 북측에 위치한 짧은 구간입니다. 117m 정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공안지를 이용해서 현재 노대 주차장을 9면 정도 이용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부분 또한 지금 현재 병행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면을 많이 확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가 이제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별도의 도로 페이빙, 이제 노면 포장을 통해서 차와 보행자의 공간을 분리해주는 기법들을 해서 어떤 안전을 더 집중해서 확보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최종 사업 계획서를 낼 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냐,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어떤 주차 활동을 더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남아있는 구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조성을 하는 보행환경 사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지의 남측 경계 부분입니다. 수성로 14길,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양측으로 양방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10m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일방 통행체를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역 내의 집산도로, 즉 차량과 보행장이 집중되어서 이 지구 밖으로 통행하는 진출입을 감당해야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방 통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학교 담장 구간에 걸쳐서 짧게 보도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실제 지역 주민들의 보행량도 많고요. 특히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통학 학생들이 굉장히 집중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도로상에서 보실 때 북측 편측으로 저희가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측 보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컨셉을 잡고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은 이 가로 구간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의 내용, 그리고 주차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이 지역이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 문제가 여러분들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수성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노상 주차장을 정비해서 확충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내용에 담았고요. 그래서 그 외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또 이제 주차 공급을 지역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냐에 대해서도 지금 수성구청에서 각 기관들과 협의 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화중학교라는 시설이 이 지구 안에 있다 보니까 이 학교 시설의 현재 주차면인 32면에 대해서 학생들의 통학이나 안전에 침해가 되지 않는 시간대, 즉 야간 심야 시간대에 지역 주민들에게 이 주차장을 공유해주는 부분들을 현재 학교 측과 검토 협의 중에 있고요. 또 현재 어떤 사업이 있냐면 교육부에서 학교 복합 시설에 대한 연계 사업을 공고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학교 측과 또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까지 수차례 면담과 회의를 거쳐서 향후 5월에서 8월 사이에 관련된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계속 검토 협의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학생들도 또 지역 주민들도 필요한 시설들로 개선을 하게 되고요. 부가적으로 그 시설 개선하면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역 특성상 동측에 드랑길, 음식점,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협의체에 구성되어 있는 이 사업체들 중에 약 4개에서 5개 정도의 그 상가, 주차장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영업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이 공유사업 또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상가 주차장 약 한 83면 정도가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성구 내에서 어떤 종교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들 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공유 사업들은 현재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주민 동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바로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본 지역에 적용을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가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이 같이 이용을 하면서 관내 주차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한 지구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을 하게 됐을 때 우선적으로 이용자, 즉 관내 차량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하는 혹은 여기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주차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인데요.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건축물 진출입구, 즉 자기 집 앞 대문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확보되어 있는 39면에서 최대한 93면 정도까지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하고 주민 동의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내 집 앞 대문 앞까지 내가 주차면으로 내서 내가 이용을 하고 싶다라는 협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게 플러스 알파로 또 주차면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동의가 좀 적극적으로 있을 때 시행될 수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구시에서 중구, 남구, 북구의 여러 권역에서 실제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업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상동 일대 보행환경 종합정비 계획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거주민들 그리고 여기 시구를 방문하는 방문객 그리고 더불어서 자녀들, 학생들의 이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편리성을 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도 보이시지만 이 주거지역의 항상 특징들이 이런 긴급 자동차들이 통행을 하기에 힘든 지금 통행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행 환경을 개선했을 때 소방차라든가 이런 긴급 진입 차량들의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선 지중화라든가 여러 가지 병행 사업을 시행했을 때 이 보행 환경 사업이 보다 성공적으로 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잡은 컨셉에는 이 지역의 주차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세테드라고 해서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한 정주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이 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또 편리한 이런 보행 그리고 거주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선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효과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에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는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또는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규 시간 중에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신 주민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천과 또 우리 주민과 삼일체가 되어서 이 사업이 꼭 선정되면 바람입니다. 60억을 우리 주위에
붙는다면 상당한 발전이 있으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성구에서도 거주자 우선 주차하는 걸 한번 시행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사업 설명회 때 보니까 찬반이 갈리어서 시작을 했는데 혹시 과장님, 예, 제가 알기로는 실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발판 삼아갖고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더 좀 검토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를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사에 설명드릴 때도 거주자 우선 그 주차장은 이게 분들이 찬반이 또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그 제도이기 때문에 그 지금 대구 시내에서도 몇 군데는 사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우리 수성구에서도 예전에 한번 시행을 했다가 또 중단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주민분들이 적극적인 찬성이 있어야 시행이 제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 거는 여쭤보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바일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의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정각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협의가 됐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협의 검토 중이라고. 검토 중입니다. 이게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저희 의원님 한 분께서 조례를 이거를 냈어요. 지중화사.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지금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면은 너무너무 도시가 깨끗해지고 보기도 너무 이제 좋은 것 같아서 이게 꼭 됐으면 하는데 만약에 이게 합의가 된다면 그 예산 확보는 어떤 경로로 될까 그게 궁금합니다. 네, 솔직히 지금 그 한전 지중화의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지원이 되거나 혹은 이제 그 협의가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답변 드리긴 제가 조금 지식이 짧고요. 다른 구역에 지금 다른 이제 지역에 대구를 벗어난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이런 병행 사업 개념으로 해서 어떤 협의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해서 그 한전 지중화에 대한 사업비를 뭐 온전히 지자체가 다 부담하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를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니까 아까 말씀하시길래 제가 꼭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는 저번 1차 때도 보고 2차 때도 봤는데요. 지금 지금 설명 들었는 거는 지금 교통개선공사 이쪽으로 해갖고 주로 중점을 두셨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보는 거는 일단은 이게 주차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고 저도 방금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60억이나 들어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교통만 개선한다?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 가장 좋은 거는 우리 미관이라든가 이걸로 교통으로 해갖고 상동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지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가 보행 환경이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과 관련된 도로 시설물에 대한 개선이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방금
주민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6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드는데 단순히 뭐 도로 포장 개선, 뭐 보도블록 교체 사실 이 부분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개념 안에는 방금 주민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셨던 이 미적인 부분, 이 정주 환경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시설적인 개선 부분들이 도시 미관과 관련된 경관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사실 다 포함해서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60억이 단순히 뭐 도로 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주차장 공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공급 차원에서 여기에 사업 계획이 포함이 된다면 이 사업비 내에서 그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지금 현재는 단편적으로는 노상 주차면에 대한 확충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이 사업비가 투입이 될 것이고요. 기타 이제 병행 사업을 통해서 이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은 현재 뭐 협의나 검토 중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그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 배정을 최종적으로 신청을 할 때 이렇게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 설명회를 5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몇 번 더 할 거예요? 저희가 사업 공모 일정이 이제 올해 5월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이후로 이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설명회는 지금 1차, 2차로 진행이 되고 다음부터는 이제 주민 의견들을 이제 실제로 설문조사 형태로 이제 회수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자체는 지금 이런 형태로는 지금이 될 것 같고요. 2차에서 진행이 되고 이후는 이제 뭐 그 설문조사지를 배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주민분들을 해당하는 통분들을 이제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더 있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부분이 지금 교통이나 주차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살면서 가장 보행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그 길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가장 약간 불편하고요. 그 다음으로 불편한 거는 그 옆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오토바이도 상당히 저는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가로상 흡연 이런 부분은 사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 문제이긴 한데 결국은 이 부분은 사실은 계도, 홍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 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말 깨끗하고 미관적으로 좋은 가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사실 누가 봐도 그런 행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눈살 찌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상동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제도적인 부분을 통해서라도 그런 계도라든가 혹은 단속이라든가 또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흡연구역에 대한 어떤 홍보나 알림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도 많이 필요할 거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륜차 특히 이제 뭐 그 전동 킥보드라든가 바이크의 이제 무분별한 어떤 통행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런 가로 환경을 정비를 하면서 어떤 속도 저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시인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 혹은 저희가 지금 계획상에서는 보면 일률적으로 뭐 직선 형태의 지금 도로이지만 어떻게 뭐 교통 정원화라고 해서 어떤 이제 구분 도로 이걸 CK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물리적으로 이제 속도를 많이 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어떤 계획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교통 정원화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하는 부분들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큰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단속 카메라 통해서 뭐 후면 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면 도로에 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경찰들의 안전과 관련된 그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장기적으로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은 또 다른 그 기법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이런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관기관이 경찰 측하고도 충분히 그 협의를 거쳐서 최적의 또 정말 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로 그러한 형태로 이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 앞에 거주자 우선 관련 얘기 하셨는데 혹시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월에 3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기 앞에 설치하면은 자기 집 앞에 설치하면은 또 추가로 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료입니까? 보통은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고 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유료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이유가 사실은 수요는 많지만 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그 100%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서 또 그 신청 수요가 많을 때는 추첨을 통해서 이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자기 집 대문 앞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이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현재 그 구분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인 이제 대구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주차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금 수준은 저 정도로 알고 있고요. 구분별로 실제 운영에서 부과하는 요금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집 앞에 무료로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과연 자기 앞에 거주 구역을 만들어서 월에 3만 원씩 낼까 과연 궁금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고 아까 과장님도 잠깐 답변하신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주민 동의, 그 주민 동의에서 찬반이 갈리는 이유가 사실은 방금 질문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걸 배정받을 수 있는 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이제 반대 의견들이 사실은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실제 수성구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블록이 사실 그 제가 알기로는 범어 이동 구역, 그다음에 요 바로 옆 블록에 해당되는 구역까지 사실 그때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이제 구상을 할 때 제가 그때 참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실제로 주민 설명을 하면서 의견들을 들어봤을 때 요금 내면서까지 그럼 내가 이거를 한번 배정을 받으면 내가 여기서 이제 떠날 때까지 100% 이제 계속 뭐 영구적으로 배정받느냐 사실 그런 기준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는 제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찬반 의견도 있고 시행하기가 참 어려운 제도이긴 합니다.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가 아니잖아요. 거주자 우선 주차가 타면 내 집 앞에 내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돈 내고 내 집 앞에 대보면 그건 거주자 우선 주차가 아니잖아요. 내 집 앞에 되는 거는 지금도 내 집 앞에 누가 되면 난리 나요. 싸워요. 그렇잖아. 그런데 돈 내갖고 정부에서 돈 내갖고 돈 받아가면서 네 차 내 집 앞에 대라 하면 그럼 누가 찬성하겠어요? 우선적으로 내 집 앞에는 내 차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내가 그거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래 한다 그러면 찬성할 사람 많을 거예요. 네, 그 부분은 그냥 조금 답변을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정말로 그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자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예. 그러니까 요 이제 개념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분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이 주차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다양하게 각 전국의 어떤 사례를 전부 다 모아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검토하고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내 집 앞에 지금도 내 집 앞에 뭐라 그러면 차를 또 대나무 막 와대나무 하고 사오고 난리가 나는데 정부에서 돈을 받고 너는 이거 차 대라 이러면 대번 사업 나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다. 예, 그건 아니지. 충분히 알고 있는 사안이고, 그거는 정말로 좀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주민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고, 그러고 이제 그 부분이 동의를 해야 가능하고, 예전에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그럼 우리 동의하지 말아요. 지난번에 또 한번 실시를 하려고 했다가 또 캔슬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구청에서도 주차 문제를 이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가볍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거주자 이용 주차를 이용해 봤는데요. 제가 되려고 할 때마다 다른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을 해도 제가 제 거주자 구역이고 제가 돈을 내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자 구역을 그냥 자리가 있다는 이유로 들어가서 주차를 합니다. 그럼 전화를 해서 빼달라고 해도 뭐 한 몇 시간 후에 오시거나 그러면 주차를 거기를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자기 차량 번호랑 거기를 배정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이 됐을 때 그거를 단속해 주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돈을 내더라도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거주자 지정 구역에 다른 사람이 돼도 왜 단속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료로 권한을 권리를 줬고 거기에 대해서 이용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못하거나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제 대구시의 견인 차량에 대한 보관 그 부분이 대구시에서는 지금 그게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수년 전부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조금 같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또 그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 무단으로 이용하시는 그 운전자분께서 예를 들어서 쉬운 말로 버티기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인 이용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현재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또 말이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거주자 우선 주차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을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많이 또 경험하셨거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어떤 적극적으로 이걸 시행하자라는 의견이 모이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제도이긴 합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주민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 집 앞에 내가 배정을 못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제도의 취지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차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관외 차량들이 이 점유를 함으로 인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의 방안으로 시작된 게 사실 거주자 우선 주차제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대부분이 주차 환경 개선과 보행자와 차량 이동에 대한 분리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쪽으로는 전혀 편성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 행정안보의 공모사업상 보행 환경 개선이라는 그 기본 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넣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도로에 대한 물리적인 개선, 그것도 이제 물리적인 개선도 보행 환경과 관련된 개선 항목들이어야 하고요. 여기에 부가적으로 이제 병행 사업이라든가 어떤 주차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 지역에 대한 심리적인 도시 미관 개선 항목까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뭐 특별한 사업을 이 지역에 뭔가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 계획을 넣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서면이나 현장 평가를 통해서 심사를 받아서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원칙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물리적인 개선에 드는 사업비 대 보행의 초점이 또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오토바이가 지금 후면 단속 카메라 말고는 지금 적발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 번호판 위치상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전면 스티커를 도입한다고 들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이 이륜차 운전에 대한 단속으로는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궤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차원에서 이런 단속의 기법을 쓰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단속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번호판에 대한 부분 이 개선이 지금 추진되고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사실은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런 어떤 배달 기사분들이 물론 생업을 위해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계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그 운전하시는 분들의 그 운전자 인식이 사실 우리 교통 안전에 대한 문화 인식이 오토바이 운전할 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 사실은 보행자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거든요.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는데 보행자가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초등학교 또 어린이들부터 해서 교통안전 교육들이 실제로 이제 필수 과정으로 해서 이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 한데 사실은 이런 인식 개선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일단은 원론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여러 가지로 각 기관들에서 또 관련 기관들에서 연구와 또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씩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또 저희들이 할 일은 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또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하고 할 수 있는 환경들을 그래도 우선적으로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교통에 관련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좀 주고 계신데 오늘도 설명에는 아무래도 이제 보행 환경에 대한 이제 물리적인 개선과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거를 주민 의견분들의 또 의견을 좀 듣고자 하는 자리다 보니 본 계획에 관련된 의견을 좀 더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또 제한적이다 보니 이게 추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회 이후에 또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를 이렇게 설문조사나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만난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또 구체적인 내용들 좀 더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이 사업은 주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 조성이 된 사업인데 이게 수송못 그 브릿지 그 사업하고 연계가 돼가 상동이 상당히 발전이 될 것 같은데 집행부들과 주민들께서 힘을 합쳐서 많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추후 이제 설문조사나 이제 그런 자리들을 통해서 주민 의견들을 적극 이제 반영하고 적용하도록 하겠고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설명회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